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공부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대승실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생멸문, 지금까지 쭉 한 20회 강의가 우리 브레인의 그 구조나 그 펑션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전체의 그 생각의 구조에 있어서 바탕이 이제 빠진 상태인데, 바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심진여문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은 세포든 뉴런이든 시냅스막이든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의 세계는 물리학, 그중에 특히 입자 물리학 쪽에서 아주 지난 20세기 거의 10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은 과학자들이 물질 세계의 이제 궁극적인 구성 요소를 연구를 했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물리학에서 밝혀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지난 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 원리가 뭐였었냐면 대칭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중력적, 약한, 전자기적, 그리고 강한 상호작용 4개 모두가 이 게이지장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는다. 예, 게이지장. 결국은 우주의 4가지 힘인 중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이 모두 다 어떤 필드, 게이지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지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양밀즈 게이지장이라 그러는데, 양밀즈 게이지장의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대칭성의 개념이 장의 개념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했다 거죠. 즉, 게이지장들이 대칭성의 결과이다. 이 참 대단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게이지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의 장들이고, 그러한 힘의 장들이 입자화된 것이 중력자 와 포톤과 W 입자, G 입자, 글루온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 입자들이 대칭의 결과로서 초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칭이 더 근본적이고,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힘은 그 대칭의 요구 조건에서 출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칭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대칭이 자동적으로 브로큰 시메트리가 되든지 하드론 속에 핵자 속에서 숨겨지든지, 그러니까 깨진 대칭성과 숨겨진 대칭성으로서 4가지 힘들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왜 게이지장들이 관측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이지장들의 대칭성이 자연 속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깨진 대칭성들이거나 만일 정확하게 남아있다면 그들은 숨겨진 대칭성일 것이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주의 전체 역사를, 이제 X축이 시간이죠. 우주의 전체 역사하고 이제 온도 관계를 쭉 그려보면, 맨 처음에 퀀텀 그래비티 시대가 있죠.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거의 빅뱅 초기에 되죠. 10의 마이너스 43성초 이전, 아주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타임 때 됐어야 10의 마이너스 43성초 무렵에서 이제 중력이 먼저
개별화되어 나오는 거죠. 네 가지 그 힘들이 이 하나의 속성을 가졌는데 완전한 심메트리일 경우에는 그래서 온도가 쿨다운 되면서 먼저 중력이 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포스가 분화되고 나중에 이제 위크 포스 방사선하고 관계 있는 약한 상호작용이 개별화되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쿼크 컨파인먼트라 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거죠. 하드론을 만드는 겁니다. 예, 2개의 쿼크이 모였을 때는 메존을 만들고 3개의 쿼크이 해서 하드론을 만드는데 그러한 쿼크들이 소위 말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핵자 속에 컨파인 된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어떤 주머니 속에 사해져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쪽이 이제 이론이 정근성 자유돌에서 2005년도 이 이론으로서 노벨상을 받았죠. 정근성 자유도라는 것은 유리된 쿼크를 관측할 수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모든 쿼크들이 그 핵자 속에 중성자나 양성자 속에 들어있는데 끄잡아내려고 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더 많은 그 포스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자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그 힘을 느끼지 못하는데 핵자 바깥으로 끄집어내려 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힘을 주입해야만이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시기는 그 알파 파티클이 형성된 대략 한 3분 영역, 우주가 생기고 한 3분쯤 지나면 헬륨 원자핵인 알파 파티클까지 형성되죠. 그게 이제 유명한 퍼스트 리민 있죠. 태초의 3분간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략 한 38만 년 전에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돼서야 우주의 온도가 대략 한 3000도 K쯤 쿨다운 되면서 그 양성자의 전자가 캡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주 전체에서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쿼크들이 유리된 상태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론 속에 쿼크이 컨파인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양성자를 하면 U 업쿼크, 업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양성자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근데 우주 온도가 점점 더 식어가면 대략 3000도 K쯤 되면 일렉트론도 물론 이 프리 자유 일렉트론들이 쭉 계속 다니고 있죠. 이전에는 일렉트론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건 포톤입니다. 광자죠. 광자들이 이 38만 년 우주가 생기고 38만 년 이전에는 이 포톤들이 일렉트론에 충돌을 합니다. 계속 무수하게 난반사를 해서 이 빛이 계속 부딪혀서 되도록 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38만 년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지 않습니까?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의 일렉트론이 마이너스 전기 띤 일렉트론이 캡처가 됩니다. 포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수소 원자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우주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렇게 좀 다시 그리면 이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있었는데 이 빛들이 계속 일렉트론에 충돌이 돼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쪽으로. 근데 38만 년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양성자가 이렇게 표시하면 양성자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갇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주 전체가 투명해졌다 그럽니다. 투명.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투명해진 거죠. 그 빛이 일렉트론이 여기 계속 다니다가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국제화되는 거죠. 수소 원자를 형성하면서 일렉트론이 어느 한 로컬라이즈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일렉트론이 텅 비게 되죠. 그래서 포톤들이 방해 없이
포톤들이 빛이 방해 없이 싹 전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빛이 계속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38만 년대 쏟아져 나온 그 빛을 WMAP라는 인공위성이 2003년도 실험 측정 결과가 나왔죠. 그때 모양을 찍은 겁니다. 그때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자기파 빛이 그때야만이 우주 전체로 투명해진 우주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우주의 히스토리에서 137억 년의 전체 우주에서 큰 사건을 한 서너 개를 꽂아라 하면 첫 번째 중력이 플랑크 타임 때 분화돼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이 아주 찰나적으로 다 분화돼 나왔던 게 세 개의 힘이 분화돼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쿼기 양성자나 중성자 속으로 컨파인된 거, 유폐됐다 그러죠. 컨파인된 거. 그 다음에 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38만 년쯤 됐을 때 우주가 포톤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주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까지 오는 데는 뭐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태양 같은 핵융합을 하는 별이 생성이 되고 그 주위로 솔라 시스템처럼 행성계가 있고 그 행성계 속에서 적정한 온도와 물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제 생명체가 생긴다. 이런 현상은 우주론 전체로 보면 기타 등등에 해당되죠. 수소가 타고남은 재에서 생긴 부차적인 산물들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만 고절하면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원래 심메트리가 있었고 그 심메트리가 스판테니스하게 자발적으로 대칭이 붕괴됐다는 거죠. 대칭이 붕괴되면서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화돼서 지금 같은 포스가 형성되죠. 우주에 네 가지 힘이 형성되고 그 힘 중에 하나인 전자기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 서너 개 계속 보여주는데 그만큼 중요한 도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니파이드 포스,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는 우주의 네 가지 힘이 다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먼저 중력이 분화되고 일렉트로 위크 포스가 이제 분화가 되죠. 그 전에 이제 강한 상호작용, 원자력 에너지죠. 여기 분화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쿼기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양성자 속으로 쿼기 세 개 모여서 억헉 두 개, 다음 쿼크 하나가 모여서 양성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가 양성자에 캡처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주가 빛에 대해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밑에 우주의 투명해짐, 중요한 현상이죠. 그러면 지금 분화된 대칭성이 깨어지거나 대칭성이 숨겨져서 드러난 우주의 네 가지 힘은 첫 번째 스트롱 포스. 자, 스트롱 포스 원자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의 힘을 원자력의 세기를 1이라 했을 때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 상호작용의 힘은 대략 137분의 1입니다. 뭐 10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크 포스, 방사성 붕괴에 관련되는 위크 포스는 원자력의 100만 분의 1 정도 세기죠. 아주 약한 힘입니다. 중력은 뭐 거기 비할 수 없이 약한 힘이죠. 자, 중력이 얼마나 약한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구로 하면 지구에 예를 들면 아주 적은 핀, 뭐 못이라 합시다. 못이든 핀 가는 것을 막대 자석으로서 이렇게 당긴다 했을 때, 그러면 요 못하고 이 지구하고 당기는 이 힘이 중력이죠. 그리고 요 막대 자석하고 못이 당기는 힘이 전자기력이죠. 이 두 힘이 이렇게 당기는 힘하고 이렇게 당기는 힘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딱 어떤 공중에 이렇게 딱 부양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막대 자석 얼마나 적습니까? 그 적은 막대 자석이 당기는 힘이 지구 전체가 못을 당기는 힘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율로 수치로 보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39성분의 1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에 비해서 중력은. 자, 이 그림에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힘이 그 미치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롱 포스, 원자력은 당연히 힘이 미치는 포스가 거리가 원자 핵 사이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클리어 원자 핵 길이 그 1페르미를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15성메다. 그래서 그보다 먼 거리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에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상호작용에 원자 핵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힘을 매개해주는 필드가 뭐냐 하면 글루온입니다. 매개해주는 입자가 이제 글루온이 있는 입자죠. 이 글루온은 뭐냐 하면 시메트리가 아주 적은 공간 속으로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형태의 시메트리는 완벽한 시메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상호작용은 미치는 영역이 무한대죠. 이 점 중요합니다. 사실 전자기 상호작용의 역장을 그리면 거의 무한대까지, 세기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은 결코 제로가 아닌 무한대까지 힘이 미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포톤이고 빛이고, 빛은 질량이 없지 않습니까? 빛은 스핀이 1이고 스핀이 정수이기 때문에 보존이고,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강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무한한 영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 위크 포스는 그 작용하는 영역이 그 원자 핵보다 더 적습니다. 원자 핵 사이즈의 양성자 사이즈의 1000분의 1 정도, 10의 마이너스 18성메타. 양성자 사이즈의 1000분의 1 영역에만이 그 약한 상호작용이 매개를 합니다. 약한 상호작용이 그 중개해주는 영역이 이렇게 아주 극미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고 G 입자인데,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은 질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양성자의 한 100배쯤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멀리 교환되지 않죠, 이거는. 근데 중력하고 포톤,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이 무한대까지 가는 것은 포톤이 매스가 제로고, 그래비티도 파티클 그래비톤의 매스가 제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제로인 입자가 매개하는 힘은 무한대까지 미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인터넷 자료에 하면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이제 이렇게 쭉 서로 연결된다는 걸 보이죠. 행성의 운동, 지구의 운동은 중력으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 공간상에서 표출되는 전체 양상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 통합이 되죠. 그리고 전기력, 자기력이 통합해서 전자기력이 맥스웰 이퀘이션으로서 아주 깔끔하게 다 통합이 됐죠. 그러한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맥스웰 이퀘이션의 결과로서 우리가 드디어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류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이, 맥스웰 방정식이, 맥스웰은 물리학자가 아니고 수학자죠. 단순한 여러 가지 그동안 전기, 자기 여러 가지 유도 현상들을 4가지 공식으로, 수학적 공식으로 아주 총괄을 했습니다. 그 4가지 맥스웰 이퀘이션을 조합해보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전자기 상호작용이 전파되는 속도가 맥스웰 이퀘이션에 갖다 나오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기 상호작용의 결국은 빛인데, 빛의 속도가, 전파 속도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입실론 제로 유저를 해서 물질의 유전율과 물질의 투자율, 그러니까 진공의 유전율과 진공의 투자율에 의해서 강속도가 정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빛의 속도를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력 쪽에서 보면 중력의 그 중요한 기결은 중력은 다른 어떤 학자보다도 아인슈타인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 영역이 대부분 개척이 되었죠. 양자역학은 수십 명 이상의 그 뛰어난 학자들이 매달렸고, 중력은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밝혀졌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간단히 몇 개 수식으로 요약해드리면 아인슈타인의 혁명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거리라는 것이 결국은 속도에 관계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의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질량은 동일하게. 자, 이것이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관한 이론으로서 그 유명한 공식인 자, 이렇게 주어지죠.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모든 일은 이 네 가지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자, 여기서 자,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강속에 가까워지면 이 V는 물체의 속도고 C는 강속입니다. 강속은 상수이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가 가까워지면 빛이죠. 빛의 입장에서 보면 빛이 달려갔을 때, 빛에 입었을 때 거리는 V가 C가 되면 이게 1이 되죠. 1-1은 제로 되죠. 이게 제로 되죠. 제로로 가죠. 제로로 컨버즈하고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무한대로 가죠. 시간은 무한히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질량도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빛의 입장에서 빛처럼 달리면 우리가 그 빛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은 빛의 속도가 우리 예를 들면 로켓을 타고 간다 합시다. 로켓 속도가 거의 강속에 가까워지면 내가 가고 있는 그 앞길, 이게 길이죠. 앞에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강속에 가까워지면 그 공간이 스링키지, 그러니까 압착이 되면서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때 강속에 됐을 때 그 조종사의 시계는 어떻게 되냐면 시계가 영원히 천천히 가죠. 무슨 얘기냐면 로켓가 강속이 되면 그 빛이죠. 빛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빛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 길이 없는 발을 간 적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졌죠. 가야 될 공간이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시계는 영원히 멈춰서 버리는 거죠. 강속이 딱 되는 순간. 그래서 빛은 빅뱅이 터졌을 때 그 빛이나 지금 빛이나 결코 늙은 적이 없죠. 가야 될 길도 없었고. 법성계가 많이 떠오르죠. 이기저런 참으로. 그 다음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거 말고도 중요한 한 가지 기계를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조금 유임하게 보면 자, 에너지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 이제 힘도 벡터하고 거리도 벡터인데 두 벡터에 다트하면 이게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쓰면 자,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고 이 아주 미소한 에너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힘 곱하기 미소한 거리가 되죠. 뒤에서. 그 다음에 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을 미분해주면 힘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분을 조금 바꿔주면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미분해주고 운동량 dp를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이 dp라는 것이 P라는 것이 운동량의 속도 곱하기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미분한 것이 바로 속도가 되죠. 이 값이 속도가 되죠. 속도가 되고 dp는 P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V에서 mdv 플러스 vdm이 되죠. 이걸 풀어 쓰면 어떻게 됩니까? mv dv dv 플러스 v자성 dm이 되죠. 뭐가? de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de를 미소한 에너지를 봤을 때 미분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하고 지금 이 공식,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질량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면
m제곱하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1-vc 제곱이 되죠. 그럼 이쪽에 m0 제곱이 되죠. 양쪽에 c 제곱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m자승 c자승 마이너스 m자승 v자승 m0자승 c자승이 되죠. m0, 제로 붙은 건 다 상수입니다. m0는 상수고 c도 상수니까 이걸 양변에 미분을 해봅시다. 자, 이건 다 상수입니다.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2m c자승 dm이 되죠. 그리고 양 m하고 v는 각각 변수니까 각각 미분해죠. 2m v자승 dm 마이너스 2m자승 v dv가 되죠. 이거는 상수니까 미분을 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수식을 뒤로 넘겨주면 공통분모 2m으로 나눠줘 보세요. 2m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자승 dm은 이를 넘겨주면 2m 나눠주고 하면 v자승 dm 플러스 mv, 이 m이 하나 남죠? mv dv가 되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v자승 dm 이 공식을 잘 보세요. v자승 dm mv dv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v자승 dm mv dv가 됐죠. 자, 요 지금 이 두 텀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까? 같다는 말은 뭐냐면 이쪽이 de였지 않습니까? de는 그럼 뭘로 쓸 수 있다? c자승 dm으로 쓸 수 있죠. 예,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기결이 되죠. 지금 전체에서 맥락이 어떻게 됩니까? DE가 에너지의 미수한 에너지는 결국은 쭉 했던 DE가 이렇게 되고 질량에 대해서 유도했던 미분이 이렇게 돼서 이 D 텀이 같아서 DE는 바로 DE가 요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C자승 DM이 되죠. 미소 질량이 되죠. 그럼 양변에 적분을 해줍시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C자승은 상수니까 앞에 나오고 DM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적분해주면 에너지 E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자승 M이 되죠. 조금 바꿨으면 MC 자승이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E 이꼴 MC 스퀘어라는 그 유명한 공식이 나오죠. 자, 이거 간단히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미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도할 수 있습니다. E 이꼴 MC 제곱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그러면 그 전에 많은 과학자들 이걸 유도 못했느냐? 바로 이 공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공식이야말로 아인슈타인의 그 혁명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이다. 이 공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서너 줄 만에 E 이꼴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참으로 많은 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그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E 이꼴 MC 제곱 공식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사실은 중력장 방정식은 이거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우주 전체의 시공의 공률을 모든 그 질량 에너지에 의해서 다 일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운명이랄까, 시간의 흐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주 전체의 양상은 중력장 방정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물리학에서 대칭이라는 것은 참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었는데 그런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탐구는 아인슈타인의 대칭에 대한 높은 평가와 국소적 변환에 대한 고집에서 시작되었다. 네트가 드러낸 심오한 정신적 진리에 감동한 바일이 이 횃불을 들고 갔다. 하이젠버그는 내적인 기하학과 대칭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내적인 기하학과 대칭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양과 밀스는 이러한 유산 위에 서 있다. 대칭의 자발적 깨침에 대한 이해로 이 다양한 요소들은 모두가 궁극적으로 표준 모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이론을 지지했던 실험들은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자연은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대칭입니다. 대칭이 있고 대칭의 자발적 붕괴와 숨겨진 대칭에 의해서 우주의 네 가지 힘이 다 설명이 되고 세 가지 힘이 설명이 되고 출발점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유사성이 반야신경의 그 유사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반야신경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이제 현장 번역이죠. 우리나라에 유포되고 있는 현장 번역인데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죠. 이걸 제가 띄워봤습니다. 마하는 위대하다는 말이죠. 마하트마 간디 할 때 마하. 위대한 반야, 파라밀다의 아주 에센스 되는 경이다 이런 말이죠. 심경이란 말이죠. 그럼 반야가 뭐냐? 그리고 파라밀다가 뭐냐? 이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그 파지니아라는 그 산스크리트를 중국으로 음력을 한 거죠. 그래서 지혜란 말입니다. 반야는 지혜고, 반야는 지혜란 말이고, 예. 파라밀다는 이제 도피안으로 옮기죠. 저 지혜로서 반야로서 도피안 그 찬에서 피아노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액. 자, 이것은 이제 반야신경의 전체 이야기는 사실 일단락이 되죠. 관자재 보살은 현장 스님이 이제 간센 보살을 간자재로 옮겼죠. 관에서 자제한 보살이, 자, 간센 보살입니다. 관에서 자제한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럼 반야 바라밀다가 뭐냐? 뒤에 나오죠, 사실은. 조견 오온 개공이죠. 그러니까 깨뚫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조견이라 그러죠.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다 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아는 순간 그것이 정확히 뭐하고 같냐 하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을 붓다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리자를 부르는 거죠. 사리자, 이 오온이 개공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온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색, 수, 상, 행식, 색이지 않습니까? 색이 공하고 불이하다, 공하고 다르지 않다. 공이 또한 색하고 불이하다,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반복어법을 썼죠. 그 다음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다시 또 화음에 나오는 적이 이어서 나오죠. 색이 곧 공하고 적혀 있는 거죠. 같다는 거죠. 공이 적, 색하고 같다는 거죠. 수상 행식도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요 대입하면 되죠. 수 뭐냐면 수불 이공, 공불 이수, 수적 시공, 공적 시수. 그 다음에 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번잡하니까 반야신경에서 딱 축약해서 색을 대표로 해서 공하고 관계를 공하고 다르지 않고 바로 색이 공이라는 걸 한 문장을 딱 표현했죠. 아주 기가 막히게 관계란 문장을 쓴 거죠. 역부여시. 사리자야. 시제법 공상. 이러한 제법의 공안상에서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예, 제가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불생불멸은 뭐냐면 no starting, no ending. 그러니까 타임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시간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어디가? 공상에서. 대칭이 완벽한 퍼펙트 시메트리한 세계에서는 스타팅, 엔딩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불구부정, 노 밸류. 그러니까 인간적 가치 개념이 묻지 않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좋다, 나쁘다. 정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다. 소위 말해서 디퍼런스, 차이가 없는 세계라는 거죠. 자, 차이가 없는 세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게 뭐냐면 대칭이죠. 대칭이 세계죠. 예. 어디가? 공에서 보면, 시제법 공상, 공에서 보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야신경 전체 구조에서 색, 수, 상, 행식, 인간적 모든 행위들이 다 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시고 공중무색, 당연히 공한테는 색이 없죠. 왜냐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예. 색이 없다. 색수상 여기에 보면 그런 시고 그런 까닭에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예. 요까지가 아주 대꾸로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냐 하면 디퍼런스가 없고 차이가 없는 세계에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청각이든 시각이든 촉각이든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차이를 디텍터 하는 거죠. 근데 공상에서는 에너지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하거나 감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완전히 아주 완벽한 대칭, 뭔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건립할 근거가 없는 거죠. 에너지 디퍼런스가 있어야 감각기관이 작용을 하는데
예. 에너지 차가 없으니까 감각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안입이 설신이가 되는 거죠. 예. 눈에 대해서 색, 귀에 대해서 성, 코에 대해서 향, 혀에 대해서 미, 몸에 대해서 촉, 의식에 대해서 법. 예. 법도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식이라는 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이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동시에 사라지고 안입이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뭐냐면 안개죠. 우리가 유수 시간에 안개가 흐리다. 뭐 시계가 어떻다. 이 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계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기관하고 감각기관이 만나는 대상이 이루는 그런 필드가 동시에 사라져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것도 축약보를 썼습니다. 정확히 하면 무안개. 그 다음에 뭐냐면 무이계. 그 다음에 무설계. 무신계. 무의계. 다 이래야 되는데 다 지워버리고 안개하고 마지막에 있는 의식만 대표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없어지고 감각기관을 대상으로 는 바깥 세상이 없어지고 감각기관하고 그 바깥 대상하고 연결하는 그 필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더 유명한, 더 중요한 것은 무명도 사라집니다. 무무명. 또한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어지고 무명이 다 했다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럼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 할 진짜를 쓰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가 점차적으로 변해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현상도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공한상에서는. 시제법 공상에서는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명도 사라지고 무명이 힘을 잃어서 사라진다는 그런 현상도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할진이라는 것은 시간상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적 추이지 않습니까? 다 해서 다 딸가서 없어진다. 네. 내지 무노사. 자, 무명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다면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12연기에서 무명에서 쭉 해서 생로병사까지 다 이야기했습니까? 12연기야. 12연기에 보면 내지 무노사 12연기의 마지막이 노사지 않습니까? 예, 12연기의 마지막 노사도 없어지고 또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이 현상이 다 한다는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축에서 봐야 됩니다. 또한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이어서 깨뜨려집니다. 얻은 세상에 완벽한 대칭의 세계. 뭐라고 일컬을 수 없는 세계. 어떤 것도 일어남이 없는 세계. 그래서 이 입자물리학하고 반자신경이 만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완벽한 대칭의 세계는 아무것도 검출될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꽃이 피고 물리학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대칭이 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의 붕괴, 대칭이 가장 근본적이고 이 대칭이 살짝 두 가지 형태로 붕괴됩니다. 자발적 붕괴와 파키스탄의 살람 교수가 자발적 붕괴로 해서 대칭의 자발적 붕괴를 해서 드디어 와인버그하고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합했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 대칭이 끼어져서 드디어 필드가 질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W-W 플러스 G0라는 입자로서 이 보존이 발견된 거죠. 노벨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대칭이 끼어지지 않았는데 대칭이 숨겨진 대칭이 있습니다. 숨겨진 대칭. 그것이 뭐냐 하면 쿼크가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 때 그 내부에서 완벽한 대칭이 있는데 그 아주 미수한 원자 핵 속으로 말려들어서 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네 가지 포스가 존재하고 우리 꽃이 피고 세상이 있는 것은 완벽한 대칭만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죠. 그러나 그 대칭이 자발적으로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칭이 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과 전작이 약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제법 공상은 바로 그런 대칭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다 없어지고 무지영, 무덕, 이무소득고. 자, 여기 핵심적입니다. 암도 없고 무엇을 득했다는 것도 없다.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없다. 무엇이 일어났다.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무소득고.
뭔가 일어났고 뭔가 얻었고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무소득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하면 보리살타, 강유정으로 번역하죠. 보리는 깨달았다는 말이고 살타는 유정. 예.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은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었다는 거죠. 예, 걸릴까 걸릴 애자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었고, 또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로 무가예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로 무유공포, 공포가 있음이 없다. 이제 중국어법인데 마음에 공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마음에 공포가 없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원리전도 몽상, 그러니까 전도되고 꿈 같은 생각을 멀리 했다는 거죠.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도되고 꿈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꿰뚫어 보니까는 오온이 공한 걸 보니까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그 결과로 전도되고 거꾸로 된 생각과 꿈 같은 생각을 멀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3세 보리살타는 구경열반을 얻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렀다는 거죠. 열반이 바로 고통의 지멸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세 제불은 어떻게 했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서 구경열반을 얻었고, 3세 제불은 반야바라밀다에서 뭐냐 하면 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등등 정등각을 얻었다는 거죠. 그거하고 이꼴이라는, 그하고 같은 레벨의 깨침이 없는 최고의 깨침을 얻었다는 거죠. 보리살타가. 아니, 3세 제불이. 보리살타는, 보살들은 구경열반을 얻었고, 3세 제불은 한 단계 높은 무등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거죠. 다 무엇에 의해서?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그럼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하면, 다시 이어드리면,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가 뭐냐 하면 지혜고,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유명한 그 용수보살의 미가르주나의 그 유명한 모토가 뭡니까? 공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해, 연기를 보는 자는 공을 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공이꼴. 예. 공은 뭐냐 하면 공은 바로 이겁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은 은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인과 안에서 생기는 인하고 바깥에서 오는 연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일 뿐, 예,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과 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벤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예, 이거로서 연기를 하죠. 예. 인과 연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 그게 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과 연이 만나서, 예,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삼법인의 제법무아입니다. 제법에는 무아. 그러니까 올 다르마에는, 그러니까 나라고 주장할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인과 연이 만나서 나투어지는 걸 뿐, 예, 그것을 보는 것이 공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인연 소기가 일어나서 나투어지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고, 예, 그걸 보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죠. 그래서 결국은 되면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러므로 알라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반야바라밀다 알아라. 이것은 위대한 주문이고, 이것은 신명한 주문이고, 이것은 밝은 주문이고, 이것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주문이고, 예, 그래서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보로 진실돼서 허망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겠다. 주문에는, 예, 잘 아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문하고 마지막 첫 대목, 이 첫 대목을 해석한 뭔가 모아서 이야기한 것이 이 유명한, 예, 반야신경 주문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대칭, 완벽한 대칭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반야신경의 시제법공상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과, 결국 반야신경에 있으면 반야가 공을 보는 것, 그 공을 물리학에서 대칭에 유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